나빠지는 건 없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선후배들 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들 분명히 무지하게 열심히들 살았는데 뭔가 살림이 좀 어제보다는 오늘 좀 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또 다른 케이스들은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보면 나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좀 넉넉하고. 근데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정말 뭔가 이제는 서로 좀 얘기하고 떠들고 뭐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경제 전공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계 안에서 분류에 따르면 경제사회학이 전공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경제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정은 쌤이 저한테 그러셨죠.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 저는 안 돼요, 그런 게. 경제사회학 전공자는 사실은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학이 좀 안 하는 이야기를,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안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경제는 경제사회학이 맞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가 경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사회 속에 있는 거고, 그 속에서만 경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시간이 좋지.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몇 가지로만 딱 요약을 해보면, 우선 첫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현실 판단이 있습니다. 제 현실 판단. 무슨 말이냐면 결코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무슨 말이냐? 지금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쭉 믿어왔던 성장, 더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나누고 분배하고 하는 시스템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실 판단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현실 판단을 각자가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하면서 정권이 대통령 선거도 한 두어 번 안 좋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한 두어 번은 나름 결과가 좋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았을 때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 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렇지 않다고 믿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이꼴 무슨 헬조선 이런 얘기 하게 되는 많은 흐름들이 오히려 소위 많은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 평범 사람들 지지했던 소위 민주정부 시절에 오히려 더 그런 틀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이 소속돼 있고 국민들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방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방향이 어떤 거냐, 우리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그 이기적인 동물의 본성에 제일 맞는 게 시장이라는 제도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주의고, 그 자본주의에서도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마음껏 풀어헤치는,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죠. 규제 완화하고, 그죠? 공기업 민영화하고, 세금 줄여주고, 복지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제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최적 분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성장이 달성이 되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해왔던 방향이 사실은 우리가 좀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1997년에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나 이후에 노무현 정부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틀로 더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돌아가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원래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되게 이제 뭐 대중 경제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것도 쓰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정말 본인이 그런 민초 출신으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세상, 이런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되는 길로 앞장서서 나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뭐니 해도 하나는 사회주의가 망했다, 그죠? 사회주의는 완전히 망했다. 그건 다시 한번 돌아볼 가치도 없는 대안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패였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회복지국가, 복지국가였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지탱 불가능한 것 같다. 세금은 갈수록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소위 하는 말로 국가 경쟁력 약화되고, 나라 재정은 점점 거덜나고, 노령화 때문에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하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식 모델, 우리나라 말로 영미식 모델이라고 그러죠. 영국과 미국이 앞장선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제 없고 세금 줄여주고 복지 안 하고 다 민영화하고,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게 만들면 부자들이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소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더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노선으로 우리 사회가,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그런 노선이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더 그야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몰빵했던 역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소위 민주진영의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복지제도 같은 거, 보장제도 같은 것도 만들고, 복지도 어느 다른 정권 때보다 늘렸던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자면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갔던 거고, 이후에 뭐 MB 대통령 각하와 지금 우리 대통령 각하의 시세에는 뭐 그 이전 두 분 대통령 시절에는 조금의 그 미안함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뭐랄까 고뇌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 방향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뇌나 머뭇거림 같은 건 있었지만 이 두 분의 시대에는 그게 없죠, 그냥.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 경제가 좋아졌으면 제가 이런 책을 쓸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파괴적이었다라는 거죠. 뭐 우리 현실을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없을 텐데, 글로벌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 내부의 깊은 논의는 잘 모르지만 소위 난다긴다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대가들 중에서도 지금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점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합니다. 거의 없다. 다만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좀 소수고, 상당수,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 말씀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당분간은 답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똑똑하신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 포함해서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까지
지금도 안 좋죠. 작년부터 또 갑자기 중국이 난리를 펴가지고 또 이러더니 올해 저기 미국 경제에서 금리 뭐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 막 얘기했는데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렸다고 그랬더니 다른 데들이 지금 다 닭살이 나서 올해 초부터 아시는 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도? 지금 올해 초에 주식시장 작살 나고 있죠 지금. 네. 작살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그 증시 증권회사들이나 그 다음에 각종 경제연구소들에서 주식 주가 예측할 때 이 하한선하고 상한선 사이로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연초에 이미 이 하한가 예상했던 거 다 박살나고 아마 두 연구소 정도쯤 두 회사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최하로 한 회사들이 하한가 지금 저기 예상 예측했던 거 버티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도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제 뭐 증시라 그런 건 내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책은 그런 시대에 제가 지금 막 시간 보니까 와 2분 남았는데 이런 시대에 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안에서는 한만 해봐야 안 될 거다.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이야기고 그거를 앞에 이야기들에서는 사회주의 있던 소련과 유고 옛날 다 잊어버린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보려면 왜 실패했나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는 나라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모델과는 다르게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독일과 그 다음에 스웨덴. 독일이 상대적으로 오른쪽 모델이죠. 상대적으로 우파 모델이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둘 다 극좌예요. 둘 다 극좌지만 그러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는 우리나라 극우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독일 모델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라는 틀을 유지한 상태로서는 거의 극한으로 왼쪽에 간 모델이 이제 스웨덴 두 모델을 현실에 존재하는 모델로서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말 많이 나오죠. 사회적 경제.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독일이나 스웨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접 바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 경제 모델들은 저희가 마을에서 직접 할 수 있죠. 그런 모델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 그다음 금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제도적이고 큰 이야기들이지만 기본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원래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고서 참여계획 경제라고 하는 21세기형 사회주의입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제가 이게 마지막에 일부러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요즘에 사회적 경제 이야기하는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맨 끝에 있는 참여계획 경제에 붙이는 사람들은 없는데 저는 좀 붙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며칠 전에 궁금해서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나름 서평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재밌다. 내 책을 이렇게도 평들을 하는구나. 쭉 봤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꼼꼼하게 읽었어요. 장별로 자기 감상을 다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해놓고 이래서 좋았다. 이거는 더 궁금하다. 이건 잘 모르겠다. 맨 마지막 장을 얘는 한 줄만 적어놨어요. 이야기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이제 우리는 대안을 정말 모색해야 될 때다.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제가 서문에 썼습니다만
제가 대안들 사이에서 상대 평가를 안 했어요. 이 대안이 더 좋고 이 대안은 덜 좋다.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 마음은 그만큼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어디로 한 길로 가자라고 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저는 한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또 안 한 게 뭐냐면 전체 그림 그리기. 이거 거의 이어지는 이야기죠. 전체 그림. 대한경제의 체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체제, 시스템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경제에서는 이를테면 계획경제 부문은 얼마 정도 부문이고 시장경제는 어느 정도고 사회적 경제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못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정치를 그대로 하면서 지금 한참 더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하냐 마냐 이런 정치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대안을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대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항상 뭐 행동해야 되는 거죠. 행동.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안이라는 거는.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면 행동의 한계선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괜히 계획경제 얘기하죠. 사람들이 심으로 계획경제 당장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계획경제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오랫동안 계획경제 했었죠? 저희 했잖아요. 그죠? 저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대 아닙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지금 약속드린 시간을 무려 4분 10초를 넘겼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책을 쓰면서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압축 요약.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제 얘기는 마치고 구원을